세계 상승세가 끝을 모르고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산타랠리에 힘입어서 나스닥의 고점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테슬라의 466달러 달성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조만간 600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내년엔 1000달러를 갈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함께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상승과 더불어서 결국 그 상승의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자금 흐름이 이 나스닥의 역대 자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가장 좋은 현금 흐름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또 근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풀렸었던 이 달러 요 자금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인 그 공간이 바로 이 나스닥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테슬라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반면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나스닥에 조만간 큰 충격이 한번 있을 거다. 조정이 한번 있을 것이다에 대한 우려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10만 달러 부근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감기인 만큼 이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코인 쪽으로 돈이 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또 되게 되면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이 달러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달러를 매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가치에 떨어진다는 건 결국 미국 시장이 달러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어느 정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17, 18일에 있는 미국 FOMC의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18일에서 19일. 자, 이 금리가 예상대로 4.5포인트 그리고 0.25포인트로 인하 동결이 되게 됐을 때는 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게 되면서 나스닥에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요 현금 유통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쪽에 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겠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그리고 시장의 하락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결국은 눌려도 나스닥은 더 갈 것이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탈했었던 달러가 다시 한번 어느 그 지점으로 모이게 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단연코 테슬라, 단연코 나스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시적인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조정에 대비해서 한번 뺐다가 들어간다든지 특히나 미국 주식은 세금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연말이잖아요. 연마다 소득을 정산을 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12월에 이탈하는 물량들도 꽤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해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변수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테슬라에 좀 모이게 되는지 오늘 또 중국 쪽에 이 FSD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에 대한 또 루머와 그리고 근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2,000달러, 3,000달러 목표 주가를 잡았었던 그 양 그리고 내년 목표 주가 1,000달러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FSD가 중국에서 또 활용이 되게 되면 목표 주가는 이제 멀티플, 트리플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테슬라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계속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 이후에 미국 모든 사업에 사실 이제 좀 일론 머스크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쪽과는 협업을 하는 애플 워치를 이번 FSD 출시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좀 탑재를 하면서 이제 애플과의 좀 동행을 좀 선언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구글 쪽을 좀 잡아먹으려는 또 움직임을 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쪽 메일 출시를 앞두고 있고 자 올해 2월에도 곧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구글이 뭐 독점 관련해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까지 좀 빈틈을 이용을 해서 머스크가 또 전 세계적인 또 이메일 시장까지도 좀 잡아먹을 새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로보틱스 사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TSMC와의 회동이 좀 눈에 띕니다. TSMC와 회동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와 좀 함께 간다라고 좀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TSMC 쪽이 다이렉트로 테슬라 쪽에 반도체를 납품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GPU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엔비디아
엔비디아 향을 좀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테슬라 쪽에 좀 커넥션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도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머스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 쪽도 상당히, 또 IRA 관련해서도 폐지를 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IRA를 죽여버리고 IRA를 다시 한번 좀 재편성하는데도 일론 머스크가 또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ESS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 메가팩 사업도 탄소 포집 기술이 굉장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제시한 사람이 테슬라가 친환경 사업을 하더라도 제일 잘하겠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들도 내년부터 좀 강력하게 좀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좀 떠오르고 있는 이 미국 주식들이 결국은 전부 다 테슬라를 걸치고 테슬라를 향해서 이렇게 신기술과 협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역시나 트럼프 시대의 주인공은 테슬라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조정만 피하게 된다면 역시나 테슬라는 다시 한번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해볼 이야기는요, 중국 쪽의 FSD, 자, 요게 찌라시가 나오고 있고, 중국 쪽의 자율주행을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FSD가 중국 쪽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 주가도 완전히 다시 또 새로 짜야 된다는 점, 테슬라의 엄청난 호재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FSD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 FSD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트위터 X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중국 쪽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FSD 13을 올릴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중국 쪽 이 테슬라 관련된 또 인플루언서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찌라시들을 트위터에 연달아서 좀 게재를 했어요. 세 가지 정도 게재를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나온 게시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Q&A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FSD 이대로면 로보택시 나온다. 어디서? 중국에서. 자,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었던 2013년과 2020년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년에 중국 쪽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13년과 20년 그때랑 중국 쪽 상황은 비슷하다. 자, 그래서 중국 쪽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테슬라기 때문에 반드시 자율주행을 중국 쪽에 수출을 시켜서 브랜드 파워를 크게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추측이었는데, 자, 공식적인 또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국 테슬라 쪽에서 FSD를 시범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겠다. 어디에? S3, XY 모델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 표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도 전부 다 인터뷰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X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 로보택시 운영 비용을 마일당 20센트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금과 같은 다른 비용을 포함하면 30에서 40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렇게 비싸지 않아. 20센트로 낮출 수가 있고, 중국에서 세금 엄청나게 때릴 텐데 그래봐야 3, 40센트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사이버캡, 지금 로보택시는 3만 달러 이하로 가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FSD뿐만 아니라 사이버캡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머스크가 좀 게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나왔는데요. 자, 홀마스라는 요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을 게재를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테슬라에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보는 채널인데, 요 멘트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로보택시는 내년에 꼭 출시가 될 겁니다. 요 얘기를 게재를 하면서, 로보택시는 내년 출시가 되고 중국 쪽에서도 출시를 할 것이구나 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인플루언서가 좀 얘기를 하면서, FSD와 로보택시가 동시에 중국에서 출시가 돼? 이거 대박인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웨이모,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을 게재하는 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었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테슬라 글로벌 부사장,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 타올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하드웨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자, FSD, 요건 소프트웨어잖아요. 하드웨어라는 거는 지금 자동차, 이 FSD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동차가 중국에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구형인 경우에는 요번에 아시겠지만 FSD 13이 일부 자동차에만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일부다라는 거는 좀 구형 모델은 사실 이게 적용이 어려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국의 대부분은 구형이 아니고 지금 준비가 됐다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쪽 테슬라는 대부분 최신형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부분은 중국에서 이미 테스트 중이다.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까지 좀 게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대박인 부분은 내년 1월부터 FSD를 출시를 할 것이다. 이게 대박인 거죠. 내년 하반기나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뭐 FSD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캡 사업들도 있고 좀 뭐 스페이스X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FSD를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좀 출시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자, 그리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나 좀 사이버 트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아니죠. 사이버 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 FSD에 어마무시한 요 구독료를 테슬라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분 좋게 2025년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중국 시장에 FSD가 설치가 되게 되면 얼마나 대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은요, 내수 부양입니다. 우리가 한때 좀 코로나 시절에 겪었었던 뭐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좀 돈을 푼다든지 사실 이런 흐름들을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반대로 돈을 살포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결국 내수를 살리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해요. 자국 브랜드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테슬라에 돈을 쓴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전기차 지원금을 준다 했더니 다 테슬라만 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중국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실제로 FSD의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가장 비쌌을 때 15,000달러까지 갔었고요. 지금 한 8,000달러 정도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8,000달러로 인하한 이유는 잘 안 팔려서 인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5,000달러일 때는요, 자율주행을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다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자신감이 있었을 때 사실 가장 비싸게 좀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FSD면 15,000달러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당 2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사실 어마무시한 거고, 이걸 사실 누가 구매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달마다 100달러씩 주고 구독하는 구독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2천만 원 내고 사실 2년 정도만 타도 사실 요 구독료보다는 뽕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으로 갈지 뭐 한 번에 좀 구매를 할지는 좀 어떻게 되겠 자유겠지만, 이 자율주행은 좀 웬만하면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결국 엄청난 또 매출에 좀 직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내수 경제를 좀 실시를 해도요, 이미 중국 쪽에서는 테슬라 인기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진행했었던 연말 프로모션인데 뭐 사람이 뭐 꽤 많이 들어가 있죠. 빽빽하게. 자, 그리고 지금 요 판매량인데 지금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쪽 판매량이 전고점을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아마 인기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인기를 아무래도 이 저가형 테슬라 모델 Q로 좀 적용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3만 달러에 이렇게 저가형 모델이 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테슬라의 좀 매출 공략은 저가형을 팔고 그 다음에 FSD, 이게 FSD가 앞서 봤었던 것처럼 요 15,000달러만 가도 사실 합치면 45,000달러거든요.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차를 싸게 팔고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파는 좀 전략들로 좀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마무시한 또 양이고 이제 연간 판매량이 2만 대에 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왜 중요한지 요 캐시우드 ARK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ARK에서 말하기를 2029년까지 테슬라의 적정 가치 목표 주가는 중간으로 2,600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약세장일 경우에 2,000, 그리고 강세장일 경우에 3,100달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주가가 사실 여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아직 초입 구간이다. 그러니까 적극 매수를 해도 된다. 2025년에 더 사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기차 매출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율주행이 통과하게 됐을 때는 자율주행 매출과 전기차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이 지금은 요게 100%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4배 된다는 거예요. 4배. 더 나아가서 EV 에비타죠. 요 감가상각비 뺄 거 빼고 뭐 생산자 월급 주고 원재료 빼고 했을 때 나오는 건데 FSD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99%입니다.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작용을 하게 됐을 때 주당 순이익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10배 10배거가 가능하다는 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중국 쪽에 FSD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목표 주가가 2,600달러, 3,000달러 이것도 중국 쪽 시장이 미국 쪽 시장 절반 가까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도 목표 주가 4,000달러 잡을 수 있는 거고 3,000 한 초반대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2,000 후반대 잡을 수 있는 거고 결국 그게 언제 반영이 되겠느냐 FSD 내년 중국에서 1분기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내년 1분기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잠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 자금이 어디로 간다? 테슬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로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스페이스X 아닙니다. 사이버트럭 아닙니다. 사이버캡 아닙니다. 내년 1분기에 FSD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사실 대상승의 사이클에 그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나왔고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내수를 위해서 찍어낸 돈을 사실 외화벌이를 지금 중국 미국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만 좀 고려를 해주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는 선행 지표다 보니까 주가의 긍정적인 모먼트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전 테슬라 매수 여전히 적극 매수 좋다라고 사실 보거든요. 자, 그렇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조정 기간에 인한 엔캐리에 대한 우려로 인한 조정장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한번 매수 그리고 금리 인하의 리스크가 조금은 달아나는 요 1월 달에 좀 나눠서 분할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테슬라에서 세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쪽 FSD 저도 응원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응원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테슬라의 행보 저와 함께 끝까지 잘 지켜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위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무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